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기술사 곽영남입니다. 저는 2018년 114회에 소방기술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PM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고요. 소방 현장에 착공과 준공 그리고 각종 소방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벌점 사항이 생긴다든지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해결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술 제안과 기술 검토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때로는 밸류 엔지니어링, 즉 VE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3학년 후반기쯤에 제가 전공했던 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방설비기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쌍기사를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공사의 소방기사로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 8년 정도 업무를 보다가 감리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한계점에 부딪혔던 것은 소방설비 기사는 거의 법적인 거 규정에 의한 업무를 그냥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소방기술사였습니다. 나름대로의 해석과 그 NFPA라든지 근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학원과 인연이 되어서 마침내 소방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술사가 된 이후로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전문가로서 하나의 결실을 이뤘다는 것,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기사였을 때보다는 이제 1.5배 정도 제한을 했었고요. 현재는 약 2배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제 저에게 더 많은 책임감 내지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서 활동과 또 학원 강사로서 또 외부기관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소방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등 이런 곳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모아 학원에서 소방기술사와 소방감리 실무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배움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소방기술사라는 것이 자격 취득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부를 위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관련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벌점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던 그런 것들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에 있는 하나의 고층 건축물이었는데 공사 기간이 소방만 4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2개월 되는 시점에 담당하던 책임감리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되어서 약 4개월 동안 준공 업무를 했던 기억입니다. 42개월간에 이제 주어졌던 각종 에피소드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스토리를 짧은 시간에 알기 어려웠고, 그리고 각종 서류를 꾸미면서도 많은 양의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도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준공이 난 이후에도 특히 재현 설비가 안정되지 않아서 추석에 나와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석 당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소방기술사가 또 해야 되는 책임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이후로 현장이 안정되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로서 저는 3가지의 덕목을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셋째는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겸손함을 꼽은 이유는 소방기술사가 되는 순간
최고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본인만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0여 명의 소방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기술사를 딴 것이 자격 취득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또 많은 분야를 활동한 선배님들을 보면 나의 노력해야 될 방향이 설정됩니다. 겸손해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의 끝은 결국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공부를 얘기했습니다. 그 공부는 자격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보고 확인하고 또한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런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고의 자격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과 공부와 책임감이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로서는 역시 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 관련 분야 하면 소방도 있지만 건축, 전기, 기계 분야 다 관련이 있고요. 이런 기술 서적도 있지만 교양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문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교양이 부족하면 너무 딱딱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한층 그레이드 업된 사람들과 만날 때는 교양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키워진다면 훨씬 더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크고 또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희한하게 기술사다 그러면 소방을 많이 아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그렇지. 네, 저 사람은 박사님이다. 저 사람은 교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를 보면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공부하거든 계속. 잘난 체하려고. 그게 이제 말하기 나름이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 인문학이 필요해요. 소방기술사가 된 이후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사로 있을 때는 주위 이제 감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름을 부를 때 어이 곽소방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소방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소방기술사가 된 이후로는 대하는 언어도 달라졌고요. 물론 직급도 상무로 진급했지만 너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는 거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연봉 이런 걸 자랑하는 소방기술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곽박사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그 호칭 속에서 저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책상을 보면 그 책에 내 이름이 새겨진 책 그런 책들이 몇 권 꽂혀 있는 걸 보면서 제 이름으로도 책이 또 발간되고 이 책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하나의 큰 보람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지도했던 그런 제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저희 회사에 또 취업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서는 큰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저를 거쳐가서 또 우리 제자분들 우리 회사에 많이 취업시켰어요. 물론 뭐 그분들도 속썩일 때는 있긴 하는데 근데 제 말은 잘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 책을 딱 꽂아놓고 책을 펼치니까 거기다가 엄청나게 뭐 써놨더라고. 그런 것들이 많은 보람이라고 또 생각해요. 소방 감리 분야에서 개선할 점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특히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 감리 분야에서 일반 감리가 있는데 이거는 소방만 있습니다. 일반 감리는 주 1회 현장 방문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5번을 갈 수 있겠죠. 주 5일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책임 감리로서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약 300평쯤 되죠. 이게
30계층입니다.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감리 업무를 하고 책임을 지운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5개 현장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법도 나오게 되고 또 건물이 부실해지고 결국은 피해가 그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5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건축물 연면적도 3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 제곱미터로 축소해서 상주 감리를 더욱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술 지원 감리 제도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소방만 없습니다. 소위 비상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약 월 1회 현장을 방문해서 기술 지도하고 기성검사, 준공검사, 기술검토 등을 해서 상주하는 감리원들을 크로스 체크 내지는 기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소방만 빠져서 특히 소방 감리 분야에 처음 진출한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소방 감리 제도에 들어와서 더욱 기술이 집약된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처음으로 진출한 분들이나 또 오래 했더라도 크로스 체크해주는 이런 좋은 점을 소방 분야에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 분야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에 또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소방감리협회에서 활동 그리고 소방 기술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소방청에도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문제인데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현실이고 또 정말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면적이라 해도 과거에는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것들이 좀 적었는데 지금 인테리어 하며 각종 복합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일반 감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술 지원 감리제도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인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상주 감리의 15%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 굉장히 중요한데 유독 소방에만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건설 관련 이게 성장하려면 기술 지원 감리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왜냐면 지금 소방 감리 실무도 대한민국에 저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제도 개선 부분도 어쩌면 제가 최일선에 있어요. 그런 제도 개선 위원회에 이제 활동하고 있고 감리협회에서도 이제 부회장 활동하면서 최일선에 있어 책임감도 많이 느끼죠. 이게 실현이 안 되면 곽영남 기술사가 잘못하고 있다 지적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기술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8년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소방기술사다운 기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사는 기술적으로 최고도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나 또한 기술사로서 책임감,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런 각종 산재에 있는 법들, 애매한 해석들 이거를 가장 합리적인 그런 답을 주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소방기술사로서 처음 소방 감리 업무에 진출한 분들에게 이 책만 보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아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책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물론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또 보조 교재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책이 정말 길라잡이가 되겠구나.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 저의 목표가 있고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기술사 공부라면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응시율이 되게 높다, 이런 것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 큰 목표를 보시고 주변을 확실하게 정리할 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찾아가고 싶지요. 하지만 정리가 안 되면 공부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학원을 선택하고 그 학원을 믿고 가야 됩니다. 저는 기본반부터 심화반, 연구반을 거치면서 한 번도 반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장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내가 얽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또 약속 잡지 않습니다. 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장을 하신 분들이 소방기술사를 못 따신 분이 없다, 뭐 이런 속설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도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책을 펼쳐놓게 되면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소방기술사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소방기술사로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조언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